마침내 제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남겨준 집 앞에 섰다. 철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안으로 들어섰다. 제이는 차갑게 외쳤다. 내 집에서 이 쓰레기들 전부 다 끌어내요. 집에서 짐이란 짐은 싹 다 치워버려요. 그 목소리는 벼락처럼 울려 퍼졌다. 순간 기찬의 가족들이 집안에서 끌려 나왔다. 기찬의 어머니 노숙자, 거친 몰골의 기만, 더부살이하던 동생까지. 그들은 비명과 울부짖음을 쏟아냈다. 안 돼. 여긴 우리 집이야. 이렇게 내쫓을 수는 없어. 그러나 정장을 입은 사내들의 손길은 단호했다. 집안에 쌓였던 세간살이는 죄다 밖으로 던져졌다. 쓰레기처럼 내팽개쳐진 가구와 옷더미 사이로 기찬 가족의 초라한 모습이 드러났다. 제이는 그 모습을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 따위 없었다. 집 밖으로 끌려 나온 기찬 가족들은 한동안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결국 허름한 원룸방으로 밀려들었다. 좁고 눅눅한 방. 곰팡내가 진동했고 바닥은 차가웠다. 기찬의 가족들은 서로 울분을 토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내가 욕심만 부리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기찬은 굳은 얼굴로 가족들을 노려봤다. 모두 조용히 해. 지금은 누구 탓할 때가 아니야. 그러나 그의 눈동자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분노가 불타고 있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저택 한켠. 세리는 등기부등본을 펼쳐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집의 매수인 이름이 강재인?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때 기찬이 거칠게 다가왔다. 그는 세리의 손에서 등본을 빼앗듯 낚아채더니 그대로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찰싹. 세리는 충격으로 얼굴을 돌렸고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다. 기찬. 기찬은 윽박지르듯 소리쳤다. 정말 나한테 숨기는 게 단 하나도 없어. 세리는 숨을 몰아쉬며 애써 태어난 척했다. 없어. 맹세해. 나 당신한테 거짓말 안 해. 그러나 기찬의 눈빛은 매서웠다. 그는 입술을 비틀며 비수를 꽂듯 말했다. 지호가 누구 아들인지 내 입으로 말해야겠어? 세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절망적으로 흔들렸다. 한편 도윤과 제이는 카페에 마주 앉아 있었다. 따뜻한 커피 잔 위로 김이 피어올랐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 씨,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여요.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술을 열었다. 황기찬이요. 위암 말기래요. 길어야 1년 정도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제이는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도윤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러니하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집어삼킨 사람이 정작 본인은 얼마 살지 못한다니. 제이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허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허무.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당한 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난 끝까지 싸울 거예요. 도윤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요. 함께 끝까지 갑시다. 밤이 깊었다. 제이는 홀로 자신의 아버지가 남겨준 집 앞에 섰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낡았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공간. 제이는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섰다. 아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빠가 절 위에 남기신 집. 이제야 되찾았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 눈물은 결코 약함이 아니었다. 결의와 슬픔이 동시에 깃든 눈물이었다. 제이는 거실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아빠, 저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황기찬, 강세리. 그들이 빼앗아간 모든 걸 되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그 순간 마치 집 안가득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는 듯했다. 저녁 싸늘한 침묵이 감도는 방 안. 세리는 몰래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계획대로 움직이세요. 황기찬은 곧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그녀는 다시 휴대전화를 숨기며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기찬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꿰뚫고 있었다. 방금 누구한테 연락한 거야? 세리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그냥 쇼핑몰에서 환불하려고 문자 보낸 거야. 진짜야, 기찬. 기찬은 그녀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또 거짓말이냐? 내 입에서 진실이 나온 적이 있긴 했어. 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맹세했다. 없어. 맹세해. 나한테 숨겨진 건 없어. 그러나 그 눈빛은 거짓을 감추기엔 너무 흔들리고 있었다. 원룸에서 밤새도록 담배를 피우던 기찬은 불현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랍을 뒤져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한테 남은 패가 있다. 이걸 쓰면 다시 판을 뒤집을 수 있어. 그의 입가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번졌다. 강재인, 넌 날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내 발밑은 이미 무너지고 있어. 넌 곧 내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될 거야. 기찬의 눈빛은 다시금 살기를 띠고 있었다. 늦은 밤 세리는 은밀히 한 호텔 라운지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이미 기다리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 정중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오랜만이군요, 세리씨. 세리는 잔을 들며 피식 웃었다. 이제 환기차는 끝났어요. 제게 필요한 건 새로운 배우예요. 남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환기찬이 무너지는 건 우리도 환영이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 모두 내놓으세요. 세리는 주저하지 않았다. 기찬이 숨겨놓은 비밀 자금, 그 열쇠를 내가 쥐고 있어요. 대신 나를 보호해줘요. 그리고 내가 다시 무대 위에 설 수 있게 만들어줘요. 남자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낮게 속삭였다. 좋습니다. 거래 성립이군요. 세리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이미 또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제인은 아버지의 집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뭐야? 누구세요? 그들은 말없이 집안을 휘저으며 사진과 서류를 찾았다. 제인은 소리쳤다. 당장 나가요. 여긴 제 집이에요. 그러나 남자 중 한 명이 비아냥거리듯 웃었다. 집은 내가 되찾았을지 몰라도 이 판은 아직 내 것이 아니야. 제인은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내 아빠가 남긴 집 절대 더럽히게 두지 않아. 그녀는 서랍에서 서류철을 붙잡으며 남자들을 노려봤다. 그 순간 누군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도윤이었다. 제인 씨. 그는 그녀를 감싸며 남자들을 향해 외쳤다. 누구야, 너희? 누가 보낸 거지? 남자들은 곧 서류를 놓고 도망쳤다. 그러나 남긴 말 한마디는 불길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사건 이후 도윤은 혼자 도의에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다가 낡은 USB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노트북에 꽂았고 화면 위에 뜬 파일 이름에 눈이 커졌다. 사고 기록. 바비. 마우스를 클릭하자 영상이 재생됐다. 화면 속에는 도희가 타고 있던 차가 교차로에서 의도적으로 들이받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단순한 뺑소니가 아니라 누군가 계획적으로 차량을 조종해 충돌한 정황이 분명했다. 도윤의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었어. 누군가 도희를 죽이려 한 거야.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동시에 불타는 분노가 그를 집어삼켰다. 제인 씨, 이제 확실해요. 동생은 우연히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거예요. 기찬은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번졌다. 이제 시작이군. 모두들 날 끝장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야. 그는 휴대전화를 들어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계획대로 진행해. 제인이 되찾은 그 집, 불쏘시개가 될 거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강재인, 넌 내 인생을 망쳤어. 내가 가진 모든 걸 불태워주마. 그래야 내가 산다고 느껴져. 기찬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온기를 잃고 있었다. 그날 밤 제인은 집 앞에서 바람을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러나 골목길 어둠 속에는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낯선 그림자,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 곧 시작이야. 불꽃은 더 크게 번질 테고 그때 누가 살아남을지 지켜보자. 호텔 최상층 펜트하우스. 세리는 반짝이는 야경을 등지고 있었다. 그 앞에 앉은 남자는 잔을 기울이며 담담히 말했다. 이제 환기차는 끝났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얼마나 빨리 자리를 차지하느냐죠. 세리는 자신감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전 언제나 빠르죠. 기찬의 모든 비밀은 제 손안에 있어요. 계좌, 비자금, 그리고 그의 치부까지.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속삭였다. 좋습니다. 따만 경계하세요. 강재인. 그녀는 생각보다 끈질긴 상대입니다. 세리의 표정이 굳었다. 그 여자. 반드시 내가 무너뜨릴 거예요. 제인의 집 앞.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췄다. 검은 마스크를 쓴 사내들이 내려 트렁크에서 휘발유통을 꺼냈다. 지시대로 하자. 오늘 밤 이 집은 사라진다. 그들의 손길이 현관 앞에 기름을 뿌리는 순간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도윤이었다. 멈춰. 그의 외침에 사내들이 놀라 달아났다. 도윤은 급히 불 붙기 직전에 성냥을 밟아 껐다. 젠장. 기찬 또 내 짓이구나. 도윤에게 소식을 들은 제인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내 아버지가 남긴 집을 불태우려 했다고.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 막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일지도 몰라요. 제인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이 집은 내게 마지막 남은 유산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낼 거예요. 기찬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그녀의 눈빛은 더없이 강렬했다. 한편 도윤은 경찰서를 찾아 USB 영상을 제출했다. 형사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 뺑소니가 아니군. 차량 조작 흔적이 명확해. 게다가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게다가 뭐죠?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충돌 직전 차를 따라붙던 또 다른 차량이 있었어. 번호판 일부가 찍혔네.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설마 저 번호판 기찬의 회사 차량? 형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당신 동생은 계획적으로 제거당한 거야. 도윤은 치를 떨었다. 황기찬. 이제 널 끝까지 무너뜨릴 증거가 내 손에 있어. 그 순간 제인의 휴대전화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당신이 찾는 진실 우리가 가지고 있다. 내일 밤 항구 창고로 혼자 나오라. 제인은 숨을 삼켰다. 이건 함정일까 아니면 진짜 단서일까?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단단해졌다. 가야 해. 그게 어떤 덫일지라도 난 진실을 놓칠 수 없어.